네, 법무법인 발을정 군인방위산업센터 김민지 변호사. 네, 강병철 변호사입니다. 군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했던 사소한 실수, 생각지도 못했던 말들 이런 것들 때문에 형사범죄로 처벌받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모아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저희가 상간모욕죄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상간모욕죄가 어떤 경우가 성립이 되죠? 예, 상간모욕죄는 군 형법 64조 1항 2항에 있는데 일단 상관의 면전에서 모욕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그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관 면전 모욕이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지고, 그다음에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관 면전 모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은 아니지만 상관의 면전 앞에서 네. 상관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맞습니다. 했을 경우에 성립이 되는 거고, 상관 공연 모욕은 바로 앞에 상관 아니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렇죠. 그 상관에 대해서 경멸적 네.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가 되겠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이제 뒷담화를 한 거죠. 네. 그러다가 걸렸을 경우에도 성립이 되는 건가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상관의 면전에서 모욕한 행위가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예를 들어서 다른 이제 병사들한테 아니면 다른 간부들한테 동기생들한테 뒷담화를 깠을 때는 그걸로써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상관 모욕이 될 수가 있죠. 또는 이제 인터넷이나 카카오톡 이런 이제 대화 창에다가 이제 그런 걸 했을 때도 상관 모욕이 될 수가 있죠. 그럼 평소에 이제 자기를 자주 괴롭혔던 음. 선임자가 있는데 그 선임자한테 이제 불만의 표시를 막 한 거죠. 후임자가 선임자한테. 그런 경우에도 상관모욕죄가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병사들 사이에서는 상관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상관 모욕은 안 되는데 그냥 일반 모욕죄는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불만을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구성요건에 해당되지만 그게 이제 나중에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정당행위, 정당방위 이런 것들로 이제 가서 무죄가 될 수 있느냐는 이제 여러 가지의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괴롭혔던 애는 괴롭혔던 걸로 처벌받고 그 과정에서 이제 모욕적인 언행을 했던 병사는 그 모욕적인 언행으로 처벌받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욕을 했던 병사는 아무래도 그래도 정상에 참작이 돼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죠. 좀 전에 병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상관, 부하 이런 개념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이제 병사들끼리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선임자가 분대장인 경우에는 상관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이제 갑론을박하는데 군 검찰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특별 직책 수행자의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상관의 개념을 인정해서 처벌을 하자는 게 있습니다. 즉 이제 육군으로 따지면 분대장 정도 되겠죠. 네.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네.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그렇죠. 답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럼 상관모욕죄는 네. 제대 후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 신분의 피의자인 경우에도 이제 기소가 되는데 그 피의자가 이제 전역을 했잖아요. 전역을 하면 민간인 신분에서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로 이제 처벌을 받는 거죠. 근데 대신 민간 법원에서 이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상관모욕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일반 사회에서도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있잖아요. 네.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가 네. 있고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듯이 상관모욕죄는 군형법에 있는 건데요. 이게 일반 형법에는 이제 모욕죄가 있고 명예훼손죄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형법의 모욕죄하고 명예훼손죄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고 상대방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그러니까 친고죄고 반의사불벌죄인데 우리 그 군형법상에 있는 상관명예훼손죄는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에요. 또 하나의 또 차이점은 뭐냐면 명예훼손죄하고 모욕죄는 이제 벌금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상간 모욕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 또는 금고형이 있다는 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상간 모욕을 일반 모욕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게 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계질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전쟁이 딱 났는데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상관을 우습게 보면 또 안 되잖아요. 상명하복 관계가 이제 군의 특수성이죠. 네. 그래서 그 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게 이제 군형법에 있고 군형법에 이제 상간 모욕죄라는 게 있는 거죠. 상간 모욕죄에 연루되었을 때 음.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죠? 이제 징역형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징역형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기소가 되면 집행유예 또는 이제 뭐 진짜 선처를 받으면 선고유예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집행유예를 받으면 이제 군인 신분이 이제 군인사법에 따라서 박탈이 돼서 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간 모욕죄는 이제 형사상 처벌이고 상간 모욕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결국에는 또 이제 징계 처벌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징계로 인한 제재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사들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받아도 군복무를 계속 할 수가 있잖아요. 그 경우 또는 간부들의 경우에는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 처벌을 받았을 때 다시 이제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징계의 양정도 역시 상간의 면전에 이제 어떤 이제 모욕적인 언행을 했고 경위라든가 방법, 횟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중징계에서 경징계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상간 모욕죄로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 뭐 좀 전에 설명을 좀 일부 해주시긴 하셨는데 공직에 대한 임용 결격 사유가 되는지 네, 맞습니다. 설명 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파면 해임 받았을 때는 이제 결격 사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병사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간부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또는 징계로서 파면 해임 처분 받았을 때 그때는 이제 공무원 결격 사유가 되는 거죠. 네, 상간 모욕죄로 이제 형사 입건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정말 억울한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난 무죄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할 때 무죄를 어떻게 하면 입증할 수 있는지 그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영역인데 표현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제 일반인이 봤을 때 이건 약간 모욕적인 언행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말의 전체적인 취지가 뭐냐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뒤 떼고 그 단어만 봤을 때는 이제 모욕적인 언행이 될 수 있지만 전후 사정들을 다 해서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취지가 뭔지 그래서 결국은 상대방을 이제 우리가 모욕을 하려고 하는 고의가 없었다 그런 취지로 이제 변론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사건을 많이 하다 보면 사실관계 부분이 다르잖아요. 피해자 말하고 가해자 말이 다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해자로서 처해져 있는 사람들은 그 주변 사람들의 증언 또 그분의 어떤 평소의 자질이나 평소에 다른 사람한테 했던 이제 행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력을 해서 입증을 해야지 혐의 없음 또는 이제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발일정에서 직접 겪은 상간 모욕죄 대표 사례가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건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저하고 우리 김민지 변호사하고 했던 이제 사건인데 이분은 이제 군인은 아니고 군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하급자가 이제 피해자고 이제 서열이 높은 이제 군무원이 뭐 업무 과정에서나 이런 과정에서 이제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고 이제 고소를 당했는데 결국 이제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죠. 그 혹시 그 구체적인 그 언행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렇죠. 내용은 이제 뭐 공연성이 없다. 그 다음에 뭐 표현이 저속하기는 하나 모욕적 표현은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해서 저희가 법리적인 주장을 해서 사실관계는 인정이 되는데 법리적 주장을 해가지고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 받은 사례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받으면 징계도 이제 당연히 받을 이유가 그렇죠. 없죠. 예, 혐의가 그래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좀 잘 이제 풀어진 사건이고 합의 없어도 이제 군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뒤에 징계 처분도 안 받게 되고. 그 이상 상간 모욕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참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거는 이제 입증하기 힘들잖아요.
내가 이런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이 진짜 일정하기 힘들고 그 말의 어떤 취지를 정확하게 살려서 주장도 해야 되고 아무튼 저는 이제 의뢰인들한테 바라고 싶은 거는 이렇게 고소를 당하거나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반드시 저희 발효점을 찾아주셔가지고 충분히 이제 상담을 하고 그다음 저희들 조력을 받아가면서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발을정 군인방위산업센터 김민지 변호사 네, 강백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